테슬라가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뉴스가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는데요. 원래 작년에 인도와 협상 중이었는데 테슬라는 관세 100%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낮춰달라 이랬었고, 인도는 그러면 중국차 수입하는 거냐 이러면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인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저렴한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 되니까 자국에서 관세를 되게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부품을 사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테슬라도 인도 내수 시장 판매도 생각해보고 수출 전진기지 목적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왔겠죠. 그래서 인도에 기가팩토리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주로 들어가는데요. 중국, 미국, 독일, 멕시코 모두 세계 자동차 생산량 7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타가 너무 꽉 잡고 있고, 한국은 현대 기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인프라가 풍부한 곳에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인도의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세계 탑급인데요. 작년에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20%를 넘었는데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은 5%를 넘기는 것도 버거워요. 그리고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출산율이 2명이에요. 중국의 1명보다 훨씬 더 높죠. 인구 구성도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소비가 잘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 한국, 일본 차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마루티 수즈키가 시장 점유율이 40%, 압도적이죠. 그 현대 기아가 합쳐서 22%, 타타가 13%, 마힌드라가 10%로 4개 회사가 과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대가 중국에서는 실패했지만 인도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저렴하게 자동차를 파니까 마진율이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인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진율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럼 나중에 현대 기아의 미래도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테슬라가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가 시장에 매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타타는 티아고 EV를 1,500만원에 내놨어요. 현대도 1,500만원에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모델3는 국내 가격으로 6천만원 수준이에요. 절반 값에 나온다라고 하는 모델2를 만든다 해도 경쟁사 대비 2배나 비싼 전기차가 나와야 됩니다. 인도의 전기차는 왜 이렇게 저렴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진 하나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주력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륜, 3륜 전기차가 이제 주력 모델이고, 4륜은 이제 시장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륜 전기차의 가격과 어느 정도 승부를 보려면 4륜 전기차도 저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륜, 3륜 전기차는 왜 많이 나오느냐? 도로가 좁고 기업들이 주로 쓰다 보니까 배송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마스가 한때 인기 많았던 것처럼 그런 모델들이 전기차로 쓰고 있다. 그럼 테슬라가 3륜을 만들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죠. 1,500만원짜리 자동차를 만들 거냐? 그렇게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작정해서 만든다면 모델 2보다 더 저렴한 모델 1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모델 1이 뭐 2천만원 정도로만 나와주면은 인도 시장에서 꽤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 도로는 아직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이 포장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인구가 4명에서 5명 사이예요. 아직까지는 대가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자동차에서는 승용차보다는 SUV가 더 선호도가 높죠.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 크레타가 인도에서 작년에 17만 대를 팔았어요. SUV 시장 2위였었습니다. 총 판매된 현대차의 30%를 차지하는 모델이 이 크레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에서는 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이 2천만 원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렴한 가격이 또 인도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도 1위였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모델 Y를 보급형으로 만들면, 모델 2가 모델 3의 보급형이라면은 모델 1은 모델 Y의 보급형으로 해서 보급형 SUV 시장을 장악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에서 만들면 세계에서 최저가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가능한데요. 인도의 월 최저임금이 8만원도 안 돼요. 인도 같은 경우는 IT 개발자 월급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이 임금 차이가 굉장히 심한 곳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교사 월급이 35만원 정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40만원 정도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직원 월급이 한국 직원의 14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인건비랑 15억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공장을 짓고 보급형 모델을 만들어내면은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곳이 인도니까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은 인근의 동남아시아라던가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도 진출할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에서 만들면 좋겠지만 자동차는 부품이라던가 이런 인프라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다 전기차 공장을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은 게 이 지역을 다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볼 때는 유럽으로 수출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급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베를린에서는 프리미엄 자동차를 만들고 인도에서 만든 거는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유럽에다 수출을 하게 되면은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 인도에서 만들게 되면 이걸 다 피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도 자동차 시장을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쌍용차가 경영 위기만 겪지 않았으면 인도 시장에서 잘 나가는 회사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 시장이 SUV를 원합니다. 그런데 쌍용은 SUV를 잘 만들어요. 그 옆에 중동에서 쌍용차의 인기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중동도 SUV를 선호하기 때문에 SUV 강자였던 쌍용차가 인도에다 공장을 짓고 인도랑 중동 시장을 공략했다면, 특히 보급형 전기 SUV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훌륭한 성장주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경영 위기로 좋은 타이밍을 좀 놓쳤죠. 물론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로 매각이 됐으니까 해외 전략을 잘 짜서 살아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성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인도 시장을 위해 진출할 타이밍이 되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딱 올라가는 구간, 그 구간에 돌입되면은 자동차 판매율이 급증하는 구간이 오거든요. 이제 그 시기가 임박했다라 보고 있고, 아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인도 진출 소식도 나오지 않을까. 이때 현대기아가 얼마나 잘 방어할 것인지, 테슬라는 어떤 전략으로 들어올 것인지,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